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콩에 있는 셀소피 자산운용의 김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당사에서 투자 아이디어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 개념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당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어떤 상상력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게임 업계, IT 업종이니만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최근에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게임 회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시 접속자가 1,500만 명이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수천 명의 유저가 이 게임 이벤트에 참여를 했죠.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시 접속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화 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BIT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작년에 춘절 기간에 중국의 인구들이 한 10억 명 정도 이동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매매량이 어, 한 2천만 장 정도가 되고 클릭 수만 해도 뭐 170만 회가 초당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큰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수요를 중국에 있는 철도 MS 시스템인 12306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 없이 어떤 단절 없이 성공적으로 이 춘절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질은 컴퓨터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협의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요. 시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리적 관점에서, 공간의 관점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제약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몇 번을 해가지고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워킹 프롬 홈을 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을 때 디맨드가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수요만큼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리소스의 개념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볼 건데요. 여기 밑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자 가게를 만약에 연다고 했을 때,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방법은 주방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화로를 사고 가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그리고 도우를 만들죠. 그리고 도우를 만든 다음에 토핑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피자를 굽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자 가게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이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면, 주방과 화로나 가스 부분들은 이런 인프라 같은 부분들을 이제 렌트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해당되는 피자 가게는 도우를 만들어가지고 토핑을 올리고 굽기만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도우까지도 이제 해당되는 업체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개별 피자 가게는 토핑 올려서 굽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외주를 주는, 그리고 그 피자의 브랜딩만 피자 가게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시면 이 기반 설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인프라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핑과 쿠키만 제공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피자에 관련된 제작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아웃소싱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로컬 서버에 설치를 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회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장비들, 스토리지하고 서버가 필요하죠. 그리고 돌릴 수 있는 어떤 OS 시스템과 동작 환경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와 서버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이제 플랫폼에서 OS와 동작 환경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는 아마존의 AWS나 알리클라우드 개념이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스노우플레이크나 텐센트 같은 업체가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아, 아,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줌과 사무용 메신저인 딩톡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지금 이제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전통적인 어떤 IT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IT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수치는 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상대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를 구입했을 때도 비슷한 구독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하단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설정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하드웨어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어떤 직원들,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교육 비용들, 이 후속 비용들이 일단 라이센스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해당되는 후속 비용들이 모두 클라우드 제공하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통적인 IT 라이센싱하는 그런 시스템 대비를 봤을 때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고 그리고 효율성이 된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업들이 IT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IT 소프트웨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기술이 훨씬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죠. 유지 보수에 따른 어떤 귀찮은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도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 어떤 네트워크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서버가 사라진 데이터가 유실된다는 그런 우려가 좀 줄어드는 거죠. 안전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 부분은 클라우드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IT 기업과 BIT 기업으로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업종과 상관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시장에서 나타날 어떤 현상, 디지털화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IT 기업들, 여기서 보시면 여러 IT 기업들이 먼저 자율주행 서비스나 SNS나 게임이나 동영상 스트리밍의 그 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B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침투율이나 아니면 사용률이 좀 아직은 작은데 그마저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9페이지 부분은 사례를 가지고 이제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아마존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지만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아마존이 이익을 흑자를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 비중으로 봤을 때 이익 비중이 지금 59.1%죠. 수익 비중, 영업 수익과 레비뉴 비중으로 봤을 때는 11.8%. 사실상 아마존이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이익을 일부 뭐 내지 않는다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클라우드 사업 분야만, 비즈니스만 굉장히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그리고 연환상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금 54% 정도 달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해당 기간에 아마존 주가도 3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비교적 그 IT 기업들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비교적 초창기에 출범시켰고 그리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보급을 하는데 가장 큰 지대한 공을 세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에 힘입어서 최초 흑자를 2015년에 달성을 했고 재무제표의 공시도 2015년에 나왔고요.
영업수익 성장률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스페이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크게 세 가지, 과거에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C 시대,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시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면 부분은 초창기에 이제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대표로 대표이사로 지금 완전 취임해 있을 때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빌 게이츠가 사임하고 두 번째 그 대표이사인 빌 발머가 그 경영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키워드는 어떤 인터넷과 모바일 관련된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적으로 의사결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미디어 서비스인 준을 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 중단되어 있고 지금 뭐 기억하는 사람도 없죠. 2010년도에는 윈도우 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 점유율은 뭐 미미했고 2017년도에는 아예 삭제가 되었죠. 이게 해당되는 비즈니스가.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가면 노키아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대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어떤 PC 시장에서의 어떤 헤게모니, 그 넘버원 기업에서 이 모바일과 인터넷 분야에서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했고 실패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측면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 성과가 안 좋았죠.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2014년도가 새로운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대표로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방향을 완전히 클라우드 쪽으로 돌려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주가 측면에서 회복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나 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비뉴가 연간 24%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32%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최근 5년만 보신다면 아마존과 비교해도 성과가 주가가 뒤지지 않는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페이지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든 기업들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됐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재택근무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수요가 플럭추에이션 하기 때문에 이 수요들을 수시로 잡는데 가장 적합한 어떤 시스템은 클라우딩이라는 거죠. 이걸 기업들이 IT 시스템을 내부화시켜서 인력들을 관리하는 비용들이 너무 크고 그 수요가 굉장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이 열쇠라는 해당되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앞으로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글로벌리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지출 비중이 전체 IT의 4%, IT 비용 지출의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점유율이, 보급률이 10%, 20%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비즈니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이큐브의 클라우드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지수예요. 근데 80% 정도 뉴욕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8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홍콩과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업종은 인터넷 인프라, 통신 인프라, 그리고 이제 분산형 IT 인프라, 그리고 전문 디자인,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 해당되는 업종의 상위 5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컴퓨팅 분야에서도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점유율도 넘버 원인 상태이죠. 2005년도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컨셉이 도입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에서 2008년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이제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퍼블릭과 사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 모두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SaaS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대중적으로 이제 공공 분야의 어떤 정부 분야의 클라우드와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만드는 수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지금 이 하단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 전 세계 이제 인프라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약간 점유율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마존의 AWS가 지금 32%의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0%, 구글 클라우드가 9%, 그리고 이제 이 금색 부분은 6%와 2%는 중국 기업인데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6%,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침투율은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38%에서 앞으로 이제 2025년이 되면 85%까지, 86%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상장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요가 폭증했다는 걸 그래프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는 중국의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에서 추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가 됐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드라이버를 통해서 2007년도에 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사례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그리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정부의 어떤 관련 정책이 발표가 되고 산업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가 이제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2013년에서 2015년, 그리고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된 시기는 2015년에서 2018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국보다 한 5년에서 7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이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진출하겠지만 아직은 현재 형태에서는 알리클라우드 같은 그 대형 인프라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에 중국의 이제 인프라 시설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부분을 보시면 알리클라우드가 가장 큰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중국의 어떤 공적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 부분을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이 파란색 65.5%, 68.8%, 59%가 중국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성장 속도는, 성장률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조금의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페이지는 이 해당되는 솔라이티브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라클, 그리고 이제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이제 SAP, 아마존, 아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되는 그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들을 지금 옆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알리바바는 지금 인프라 스트럭처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텐센트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다음에는 이제 그 각 서비스별로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의 어떤 최근에 그 시장 경쟁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 어떤 그 완성도 측면에서, 기존의 완성도 측면에서, 그리고 실행, 익스큐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T의 실행 능력 측면에서 보시면, 이 아마존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으로 알리, 오라클, IBM, 텐센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 영역은 굉장히 선두 주자들의 어떤 기술력과 점유율이 굉장히 강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면 테크 기업들이 아니면 사실상 이 분야에 뛰어들 수도 없고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 알리바바 이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이제 상강 구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8페이지 부분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재밌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유망한 어떤 유니콘들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해당되는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도비 같은 기업들, 과거에는 뭐 PDF를 제공을 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지금 그 해당되는 기업의 90% 정도가 디지털 관련된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좀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고객 관리, CRM을 담당을 하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들도 유니콘 같은 기업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HR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워크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고, 각 해당되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어,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까 그 인프라스트럭처나 플랫폼과 달리, 개별 어떤 그 기업들이 어, 중소기업들이 진입을 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우량 기업으로 나올 수 있는 스타 기업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해당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요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채울 수 있는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중국 기업 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미래, 그리고 어떤 무한 잠재력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 어떤 성장 동력, 앞으로의 어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는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채택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기업의 환경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경제가 이 성장 속도가 일반적인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죠. 디지털 경제가 지금 5.4% 성장을 하는데 일반 경제는 3%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는 신흥시장에서는 이 디지털 경제의 성장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 부분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걸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플랫폼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평가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능력이 우수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디지털 변화에 따라서 이 성장 동력 그 포텐셜은 굉장히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모든 기업에서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 사업 분야에서의 업그레이드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BIT 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자체가 일단 외주화를 주고 그 외주화를 준 기업들이 기업의 IT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그리고 이제 통신, 정부 이런 각각의 업종에서 이 업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직 계열화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음, 공급받으려는 어떤 디맨드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네 그 전통 사업을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지금 최근에 뭐 핀테크 하려고 하고 뭐 인공지능을 써서 어떤 고객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서 각각의 어떤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나타나서 금융업종에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어떤 양쪽에 더 그러니까 은행 산업에서도 어떤 비즈니스 업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규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장벽 돌파를 이룰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양자계산 분야 부분은 사실상 개별 기업들이 가기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리소스를 투자하기 위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도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아니면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행해보겠다, 양자계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동력인데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제일 핵심 산업으로, 핵심 전략적인 산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AWS 정식 출범돼서 지금 기업의 어떤 이익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리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을 했고, 이 독립사업부를 2012년도에 꾸렸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4분기 매출, 발표된 걸 보면, 이제 그 해당되는 매출액이, 의미 있는 숫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굉장히 핵심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을 하면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수립을 한 다음에 기존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기업 문화, 그 어떤 비즈니스 방향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핵심 사업을 클라우드로 바꿔버렸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는 잃어버린 15년이라는 오명을 떨치고 굉장히 스타 기업으로 지금 샛별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2013년도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S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죠. 완전 전면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어떤 매출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수익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AWS의 어떤 최대의 어떤 영업이익 창출원이 지금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인 AWS에서 59%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죠. 보시면 스마트 클라우드를 수용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 레베뉴가 거의 30%, 32% 지금 달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로 큰 수입원으로 지금 등록을 했고, 성장성도 굉장히 높은 지금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도비 같은 경우는 구독 비즈니스가 이미 90%를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는 CSOP의 어떤 그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CSOP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와 어떤 이런 테마틱 상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리서치를 하는 부서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리서치 팀에서 이 해당되는 팀에 대해서 클라우드 같은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좀 해당되는 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지수를 개발해서 상품을 어떤 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저희 이제 퀀트 운영팀에서 패시브 방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액티브 운영팀의 CIO이신 왕지화 매니저께서 이 해당되는 리서치 분야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25페이지는 CSOP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CSOP는 홍콩에서 이제 주로 거래되는 ETF를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는 운용회사이고요. 거래가 되고 있는 전체 ETF 중에서 상위 10개 중에서 저희가 점유율로 봤을 때는 거의 50%가 넘는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많고 혁신적인 신상품을 많이 지금 출시해서 상장을 시키는 그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ETF, CSOP ETF 플랫폼과 액티브 리서치 팀의 어떤 리서치 캐파와 역량
그리고 상품 개발 역량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을 그리고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좋은 상품과 좋은 투자 전략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